가는 날이 장날. 오늘 장날은 곡성 옥과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오늘은 또 얼마나 좋은 물건들 갖고 나오셨을까요? 아유 이쁘다. 누구 물건이 이렇게 좋대요? 그 할매를 찍었다. 여기 시장은 언제부터 나오셨어요? 30살부터 수방 85인 게 몇십 년이 있겠는가. 할머니 옛날에 옷과장이 엄청 컸다고 하는데 겁나게 컸어. 잘 되고 그때에는 사람도 많고 애기들을 뭐다 대여섯석 낳고 인구들이 많은 게 많이 묻고 그렇게 사람이 옷과장이 니 아까 몰고 나갈 데가 없어서 성 좁아서 질 좁아서. 옥과장 하면 옛날부터 유명했죠. 화순, 담양, 곡성, 순창을 끼고 있는 데라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까요. 요 통 요 좁아서 내가 요 구석에서 팔 때 그때가 장이 잘 돼서 인수하고 싸움선 인수는 나 판코를 못 보고 여기서 산다고 그러고 싸우고 그러고 내가 좋게 팔면 병으로고 그랬어. 시절은 옛날만 못해도 인심은 그때 그대로라는데요. 좋은 물건 싸게 사는 데는 시장만 한 데도 없죠. 산에는 이쁘게 나와야지 못 써. 안 이쁘게 나오면 어쩔 거야. 이쁘게 나오고 있어요. 아이고 봐봐요. 이렇게 고구마 순도 이렇게 이쁘게 키워서 고구마 하나에 5,000원씩 팔아요. 토란도 이렇게 키워다 팔고. 토란 예쁘죠? 네, 한번 들어드릴까? 토란 이렇게 키우다가 한 바구리에 5,000원씩 팔아요. 얼마나 많아요. 네, 자식처럼 키워서 싸게 팔아요. 이거를 손수 키우셨다고요? 옥과장 금손이 여기 있었네요. 왜 시퍼도라지라 그래요? 크니까 얼마나 큰데요? 이만큼 다른 도라지보다 3배 더 큽니다. 아, 도라지가 그렇게 커요? 예, 애기 팔뚝만 하고요. 아, 이렇게 좋은 물건은 손님들이 먼저 알고 찾아오는 법이죠. 줘볼라? 웃음 주는 재미로, 웃음 하는 재미로 손님이 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호하게 드립니다. 많이 드렸죠? 아따 서운하면 다. 네 불럼 더 드렸어요. 예. 아유 뭘 그렇게 자꾸 퍼주신대요. 이렇게 장사하다가는 남는 것도 없겠네. 시골이면 풍성하잖아요. 그리고 인심이 좋잖아요. 그런 거 좋아요. 잡숴보세요. 드셔보세요. 한 주먹 더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큰 거. 이왕이면 큰 걸로. 그래서 요런 거 여기도 덤 추가요. 그러다 보니 가는 데마다 우수 없는 데가 없네요. 인심 좋은 동네라 그런지 먹거리도 푸짐한 옥과장. 그중에서도 제일 맛좋기로 소문난 게 바로 사과라면서요? 왜 유명해요, 사과가? 사과가 당도가 엄청 높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태양이 좋아요. 황토흙이라. 자, 그런 이런 거. 아, 저 먹으라고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거 싫어. 아, 또 엄청 다네요. 사과 엄청 맛있다니까요. 엄청 맛있어, 진짜. 소질이 좋아가지고 사과가 달고 싱싱하고 싸긋싸긋하고 맛있어요. 내가 맛있다고 하면 근데 잡숴본 양반들도 맛있다고. 그러면요. 맛있는 건 또 나눠 먹어야 맛이죠. 아버님 진짜 달죠? 또 맛이 좋아. 그건 개수가 몇 개 안 돼. 7개 넣어서 노인정에 갖고 간다고 해서. 아이고 어째 파는 사람이 더 못 줘서 애가 타네요. 옥과장 인심 하나는 알아줘야겠네요. 이번엔 또 어디를 가볼까나. 아이고 지금은 보기도 귀한 의상실이 다 남아있네요. 우리 어머니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여기 오세요. 78년부터 했어요. 에? 그럼 올해로 딱 40년째네요.
어쩐지 솜씨가 보통이 아니신 것 같더라니. 옛날에는 의상실에서 이런 옷감으로 옷 한 벌 맞춰 입고 나가면 멋쟁이 소리 좀 들었더랬죠. 그때는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때는 다 맞춰 입은 시대라. 아, 기성복이 없고 그때 네, 다 맞춰서 그렇죠. 입었구나. 그때는 다 놀러 가면 지금 엄청 바쁠 때 옛날 같으면 그전에는 다 맞춰서 입고 놀러 갔거든. 세상이 참 많이도 변했죠. 이제 나들이 옷 맞추러 오는 사람 대신 수선 손님들만 가끔 찾는다는데요. 40년 옷 만들던 솜씨로 수선도 아주 깔끔하게 잘한답니다. 옛날 생각도 많이 나시겠네. 조금씩. 추억이 그래서 여기를 못 떠나죠. 그 추억에 묻혀서 묶여갖고 추억이 묶여갖고 여기를 못 떠나요. 여기서 우리 애들 다 키우고 지금은 다 독립해서 나갔고 우리 인생이 다 여가 묻혀있죠. 청춘이고 인생이고. 아이고 반갑다. 옷가정에 오니까 대장간을 다 만나네요. 뭐 사러 오셨어? 서치라니. 어디 줘보죠. 네, 한 번 사면은 몇 년을 쓰실 건데 직접 들어봐야죠. 손에 딱 감기는 것이 주인 만났네요. 직접 만든 쇠사랑 하나에 단돈 10,000원. 손님 많은 비결이 바로 여기 있었네요. 군인한테 제일 중요한 게 총이라면 농사꾼한테는 이 장비 아니겠습니까? 뭐 사러 오셨어요? 농사꾼이 농기계 사러 오지 뭐 사러 오겠어. 에? 우리 같은 농사꾼이 믿고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오래 쓰고. 오래 쓰는 농기구의 비결 바로 이 손맛에 있습니다.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이 손맛. 옥과장 유일한 대장장이 최춘식 아버님의 솜씨입니다.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 내가 이것을 학교 갔다 와서 만들어보고 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평생을 이걸 직업을 삼고 한 거예요. 참 내 한평생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새꺼터리만 가지고 64년 한 사람은 누구 있을라가 몰라. 없을 거야. 내가 생각할 때는 없어. 그럼요. 이렇게나 고된 일을 평생을 해오셨는데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아내분도 평생을 이렇게 내조해 주셨겠죠. 일하신 모습 보면 멋있지 않으세요? 시커먼 일인데 뭐가 멋있어. 멋은 없지. 시커먼이라고. 하여튼 앞으로 많이 할 수는 없지만은 그동안이라도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건강 생각도 하셔야 할 텐데 헛걸음할 손님들 생각에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신답니다. 그 여기서 찾아와서 거시가신 분들 첫째는 쓰다가 고장 나가지고 못 쓰는 사람들, 그 손봐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내가 시골장에 여기에서 꼭 와. 대장간 일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 나 건강하면은 항상 하고 싶지. 건강만 하면은 항상 계속 하고 싶지. 근데 많이 못 올 것 같아. 내가 그 시간에는 지금 생각하기에는 80살까지만 80살까지는 해야 쓰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몸이 그렇게 허락하면은 80까지는 해야지. 찾아가는 그 길. 나 힘들고 맘 지칠 때면 가끔 시장을 둘러보죠. 많은 사람들과 큰 소리들로 사람 사는 냄새 가득한 곳. 두부 한 모와 술 한 사발에 마냥 행복한 아저씨와 한 줌 가득히 준
콩나물에 실갱이 하는 아줌마들 세상의 모든 게 양이 뭘 먹어야 돼? 생활이 편리해지면서 여유도 늘어나지만 또 하나 늘어나는 건 바로 쓰레기입니다. 곰곰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제 버리고 돌아섰는데도 오늘 아침 또 수북하게 쌓여있는 재활용 쓰레기들. 말 그대로 쓰레기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대충대충 버렸다간 큰 코 다치는데요. 분리수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똑소리가 알려드리는 재활용의 지혜, 지금 시작합니다. 올해 들어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면서 재활용 수거업체들이 생산성이 맞지 않는다며 비닐 등 수거를 거부하는 겁니다. 전국 곳곳에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다 버렸던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분리수거 자체를 그냥 이렇게 뭐 따로따로 그냥 버리면 되겠지 했는데 이제는 좀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각종 상품의 포장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대 포장은 물론 과일이나 채소까지 일회용 봉지에 담겨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장을 보고 나면 버려지는 쓰레기가 봉품보다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거의 플라스틱이 거의 반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모든 포장이며 이런 게 물건을 사온 건지 재활용할 걸 사온 건지 좀 불필요한 그 재활용 용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2차 다들 보셨을 거예요. 재활용품 수거 차량인데요. 쏟아내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야, 지금 보니까 차에서 그냥 내려온 것만 산더미예요. 네네. 이게 하루에 모이는 양이에요? 하루에 모이는 양은 아니고요. 지금 한 3일 정도 된 거고 저희가 매일매일 하루에 10톤가량의 재활용품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도 집집마다 이렇게 분리배출도 하고요. 네네. 분리수거한 지도 꽤 오래됐잖아요. 네네. 잘 되고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재활용업을 시작한 지가 11년이 됐는데요. 그때보다 다소 나아진 감은 있지만 현저히 좋아지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아직 좋아지지 않았어요. 갈 길이 아직 멀었다는 얘긴데요. 우리가 버린 재활용품은 회수 선별업체를 통해 다시 한번 수작업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분리하고 나면 약 30%가량이 폐기용 쓰레기로 걸러진다고 하는데요. 분리배출하면서 가끔 우리가 놓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언뜻 둘러봐도 손으로 집어든 말이에요. 네네. 플라스틱들만 고스란히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통의 가정주부들이 보시기엔 그럴 거예요. 네. 하지만 여기 이렇게 보시면 플라스틱이라고 써있고 아더라고 써있죠. 플라스틱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 담은 건데요. 예, 맞죠. 플라스틱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그 재질에 따라서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연하게 플라스틱 또는 아더라고 써있는 것들은 어디에도 낄 수 없는 혼합 재질이라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고 그대로 저희한테 잔재 폐기물로 분류돼서 폐기물 처리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체는 업체대로 비용 부담이 늘 수밖에 없고 가정에선 포장 재질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제대로 된 분리배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드는 회사에서 이게 좀 재질을 구분을 잘 해주신다면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니까 그런 만드시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만드는 기업만 문제 있다고 볼 수 없는 게 각 가정에서도 분리배출할 때 재활용 품목을 생각하지 않고 얌체같이 그냥 내놓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 PP로 알았다고 해서 분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음식물이 담거나 다른 액체류가 담겨져 있으면 악취가 너무 많이 나고요. 다시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뭐 마요네즈나 케찹도 그렇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마요네즈와 케찹이에요. 고추장, 장류하고요. 네. 그리고 비닐도 재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음식물이나 오물이 묻어있는 비닐입니다. 이런 경우는 다른 비닐까지 오염시키기 때문에 골칫덩어리라고 그래요.
아니 이거 보고 있으니까 저희 집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니 저도 사실 이렇게 해서 버리거든요.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음식물이 묻거나 비닐은 가급적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한 번씩만 씻어서 털어서 내보내주시면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면 자원도 아끼고 환경도 살리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한 번만 헹궈서 내보내면 될 그렇죠. 것을. 네네. 음식물을 담았던 비닐은 비워내고 물로 한번 헹궈서 비닐류 분리수거함에 넣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드시고 가실 거예요? 뭐 설거지하기도 귀찮으실 텐데 일회용잔에 주세요. 일회용 컵에 저희가 매장에서는 머그컵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게 더 편하다는데 네. 그냥 일회용잔에 주시면 안 돼요? 정말 이런 법 규정이 있나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매장 내에서는 합성 수지로 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최대한 사용을 억제해야 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 매장에서 머그컵보단 테이크아웃 용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런 법 규정을 적용하기 힘든 이유는 뭘까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머그컵 사용을 권해도 소비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소비자들이 매장 내에서는 그 플라스틱으로 된 일회용 컵을 사용을 못하게 하면 매출에 타격이 조금 심각하게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소비자들이 많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텐데요. 스스로 그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이곳은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재활용품이 수북하게 쌓여있지 않고 소문대로 주변이 깔끔하더라고요. 뭐 다 경비원 아저씨들 노고 덕분 아니겠어요? 아우 세상에 바쁘시네요. 안 그래도 할 일 많다고 들었는데 분리배출까지 거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입주민 여러분께서 더 잘해주셔서 저희들은 잠시 거들 뿐입니다. 잘 이게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난 2010년 입주한 이 아파트는요. 입주민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분리수거를 돕고 있었는데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바쁠 수가 없어. 잠시만요. 아니 지금 이 아파트가 아니 분리배출이 철저히 되고 있는 곳이라고 하더니 소문 듣던 대로네요. 다시 다 헤집어가지고 다 모시나 봐요? 예. 시간 되시는 분이나 통장님들 이렇게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끔 확인을 해요. 그리고 저희도 무심결에 그냥 아침에 바쁘니까 출근하다가 그냥 이렇게 분리됐다고는 하지만 그냥 막 버리고 갈 때가 너무 많았어요, 양심상. 그지만 지금 또 혹시 안 가져가거나 그러면 우리는 쓰레기통에 살아야 될 것 같아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더 요즘 신경 쓰고 있어요. 똑주부와 베테랑 주부의 분리배출 누가 잘하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게 뭐 어려운 거라고요. 똑소리 생활정보 리포터만 해도 벌써 몇 년째예요. 자신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주부 25년 차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먼저 배운 대로 그대로 해봤습니다. 종이는 젖지 않게 차곡차곡 스티로폼과 공병은 각각 정리하고 쓰레기는 쓰레기 봉지로. 하지만 장난감이 조금 아리송하네요. 분리배출 끝!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심사위원? 90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 90점이라니요. 다시 한번 찬찬히 좀 둘러보세요. 어디 모자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10점을 맞추겠습니다. 한 채 주저함 없이 이동을 하는데요. 아 이게 뭐가 잘못이에요? 근데 이거 병 뚜껑은 고철이에요. 이건 병이고요. 병과 뚜껑 분리해서 버리는 거 아셨죠?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이건 플라스틱이지만 이거는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어머 이걸 놓쳤네. 이걸 놓쳤어. 네네. 요거는 그래서 제거를 해서 이거는 플라스틱이고요. 잡쓰레기니까 쓰레기로 버리시면 돼요. 보셨죠? 이게 바로 100점입니다. 100점짜리인데. 아니요, 95점입니다. 이것은 플라스틱이지만은 재활용 마크가 없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됩니다. 한 수 배웠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병에 붙은 라벨은 비닐과 플라스틱으로 분리해서 버리셔야 됩니다. 페트병이라 불리는 플라스틱 병은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다음 압축시켜서 내놓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재활용 상식 퀴즈 들어갑니다. 깨진 유리병은 유리로 분리수거가 된다? 정답은 X입니다. 깨진 유리병은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합니다. 사기 그릇도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됩니다. 고무대야는 플라스틱이다. 정답은 X입니다. 고무대야는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에 들어갈 수 있으면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아는 만큼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후손에게 잠깐 빌려 쓰는 거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옷 입히는 것만 최고가 아니라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는 게 똑소리 나는 어른, 부모의 역할 아닐까요? 바로 지금부터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보자고요. 무릇 방송은 생생한 현장을 담아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무릇 리포터도 생생한 체험을 통해 전달해야 되는 법. 그런데 같은 시각 다른 장소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분신이 있으니까요. 밤을 잊은 그대를 위해 오늘 하루 밤 도깨비를 자처한 김영 리포터. 110년 전 대구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이곳에 밤이면 밤마다 특별한 여정이 시작된다. 낮에는 공구 골목의 흔적이, 밤이 되면 골목 곳곳에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북성로. 다시 한번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다는데 남녀노소 나이 불문 밤도깨비 김혁과 함께 시간과 공간을 탐험하는 북성 밤맛을 떠날 준비 되셨나요? 혁개비가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북성로 길목의 작은 카페. 멋진 연주로 북성로의 해질녘을 물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분명히 들어올 때는 커피숍이었어요. 뭔가 악기도 있고 지금 뭘 준비하시는 거예요? 북성로 일대에 리노베이션된 이제 예쁜 카페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어쿠스틱 살롱데이라는 이제 아주 감성적인 공연 프로그램들을 지금 준비하고 이제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성로 골목 그러면 사실은 뚝딱뚝딱 둔탁한 쇳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이곳에서 음악 소리가 들린다. 이거 뭔가 좀 낯설면서도 뭔가 기대가 막 되는데 연주자세요 오늘? 이번 어쿠스틱 살롱데이 기획자 중 한 명이면서 네네. 이번에 공연을 창개하게 된 뮤지션이기도 합니다. 아, 뮤지션이면서 기획자. 야, 이거 너무 욕심쟁이 아니세요? 북성로는 시간과 공간이 다시 복원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많은 분들이 이 북성로 찾아오게끔 하는 게 저희 목적이자 메시지입니다. 공연 시작 30분을 앞두고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기대에 부푼 관객들. 자, 북성로에는 자주 오는 편이에요? 네, 자주 오는 편. 여자친구분이 자주 오셨고 네. 항상 북성로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먹을 거, 불고기나 뭐 되게 어두운 공구 골목 같은 그런 분위기가 떠오르는데 네. 요즘에 예쁜 카페들도 많이 생겨서 네. 사람들이 자주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음악회도 감성적인 그런 게 조금 더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북성로 밤마실의 첫 번째 코스인 어쿠스틱 살롱데이. 대구의 버스킹 문화를 만들어가는 실력파 뮤지션들의 라이브 콘서트인데 해가 지자 작은 카페가 금세 미니 콘서트장으로 바뀌었다. 계속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연 보시니까 어떠세요? 가기가 심심해요. 아주 재밌네요. 재밌어요. 특히 어떤 점이 재밌어요? 별 정보 없이 왔는데 일단 여기 카페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야경도 보이고 이 분위기가 너무 사랑해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북성로 야경을 즐기며 힐링할 수 있는 문화공간. 감미로운 음악에 관객들도 취하고 김영 리포터도 덩달아 취해간다. 같은 시각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 밤도깨비 김혁. 여기는 북성로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 미션을 수행하는 곳인데 북성 밤마실 축제 중 가장 인기 있는 코스 중 하나라고.
오늘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오늘 자칫 잘못하면 아버님의 그 어떤 평소 지식이나 지혜가 다 들통날 텐데. 엄마가 똑똑합니다. 자신 있으세요, 어머니? 네, 자신 있어요. 아, 엄마 믿어요? 오늘 미션 1등 하면 뭐 할 거예요? 돈 벌 거예요. 소정의 상금이 걸려있는 만큼 참가자들의 승부욕이 활활 타오르고 파이팅! 제발 이쪽이라 달방신장 어디 일로 몸보다 마음이 앞서니 어째 불안불안하다. 우승에 대한 설렘을 안고 첫 번째 미션 수행 장소에 도착한 덕개비 팀. 동서울에 진달래꽃이 대표적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안에 있는 시집 중에 요 시가 있는 그 시집을 찾아서 저한테 보여주시면 돼요. 시집 저희가 숨겨놨어요. 첫 번째 미션은 김소월 시인의 시집을 찾는 것. 내 눈을 왜 아무것도 안 보여? 첫 번째 미션부터 막히는 덕개비 팀. 아, 여기 운동 주고. 맞잖아. 눈도 참 밝아요. 네. 네. 한개 성공. 와, 한개 성공. 출발부터 순조로운 덕개비 팀. 다음 미션 문제도 잘 해낼 수 있을까? 미션. 읽으시고요. 다음 공부들의 명칭을 적으시고 다 영어로 적으셔야 됩니다. 네? 하나. 잠깐 둘. 공부도 모르는데 네. 그것도 영어 잘해요? 먼저 맞추시고 공부 자체를 모르는데. 영어 잘해요? 아니요. 어떡하지? 위기다 위기. 머릿속에 있는 온갖 단어들을 꺼내 문제의 답을 써내려가는 혁개비 팀. 과연 정답을 맞출 수 있을까? N이 한 개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스패너? 그러면 스펜 넣어야 되잖아. 아니죠. 일단 해보자. 네, 이거 하고 아니면 그래, 하지만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할게. 오케이? 아니다, N이죠. 아니 심리술을 쓰지 말고 독심술 쓰지 말고. 자, 갈게. 네. 하나, 둘, 셋, 도전! 정답은 잠시 뒤에 공개합니다.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혁개비를 뒤로 하고 잠시 북성로 한켠의 작은 공연실을 찾은 또 다른 혁개비. 대구 땅에 특출나기로 이곳 북성로만한 곳이 없고 신선하고 신기하기로도 손에 꼽히는 이곳 북성로인데 북성로를 국악이라는 색깔로 입혀 스토리텔링한 공연. 여기저 북성로로 노를 저어서 밤마실이나 가볼까 하는디 술렁 피아노 연주에 맞춰 소리꾼의 재치 있는 입담이 만들어낸 북성로 버전의 창작 판소리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피아노와 우리 소리. 나 이거 안 맞을 줄 알았어요. 이게 잘 맞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저도 좀 궁금했어요. 어떨지. 어떨지. 그래서 약간 도전하는 마음으로 했었는데 네네. 생각외로 너무너무 작업도 잘 되고 음악도 잘 섞이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아노하고 우리 소리하고 합치는 게 마치 북성로와 너무 닮은 것 같은 거예요. 북성로의 시간과. 북성로의 100년의 역사를 들려드리는 내용이에요. 사실 북성로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계속해서 공연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 북성로의 그 가사 내용들에 이렇게 좀 빠져드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북성로 역사를 퓨전 국악으로 풀어낸 공연. 관객들의 오감을 사로잡기 충분하다. 대구 최대의 번화가였던 북성로. 지금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조금은 뜸한 듯하지만 오늘만큼은 북성로의 화려했던 밤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북성로에는 어떤 인연이 있으세요? 아, 제가 80년대, 82년도죠. 네. 직접 짐실이 자전거 타고 북성로에 공구를 사러 이렇게 오고 한 그런 기억이 있었군요. 예, 그게 몇 년도쯤 됩니까? 80년도? 예, 82년도. 북성로가 참 좀 쇠퇴하고 해서 좀 안타까웠는데 또 새로운 문화가 이렇게 또 다시 북성로를 살리는 그런 모습이 너무 오늘 보기 좋았고요.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럴까요? 다시 미션 3개 나선 혁개비. 같이. 하나, 둘, 셋, 도전! 하나, 둘, 셋, 틀렸습니다.
근데 오늘 문제를 왜 이런 문제를 내요? 여기가 북성로 공구 골목인데 네네. 네, 북성로 공구 골목의 공구들을 일단 네.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 공구의 명칭을 알리기 위해서 문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뼈아픈 실패의 추억을 딛고 마지막 장소로 이동하는 혁개비 팀. 이 건물의 현재 모습 앞에 가셔서 건물이 보이게 사진 셀카 찍어서 오시면 돼요. 지금 자리에도 기운이 이렇게 있는데. 생긴 게 있다고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야, 옛날 모습이고 지금 어떻게 변했는데 그럼 이걸 알면 되잖아. 중부 경찰서, 중부 경찰서. 다른 팀들에게 정답을 파악해내라 냉큼 목적지로 달려가는 세 사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데 오케이. 미션 임무 완성. 지식도 쌓고 추억도 쌓으니 발걸음도 가벼울 수밖에. 우승에 대한 설렘을 품고 다시 본부로 돌아온 혁개비 팀. 과연 그 결과는? 우리 방금 도착했는데요. 네, 꼴등. 꼴찌라고요, 우리가? 우리 몇 등? 꼴찌. 꼴찌 원인이 뭐라 생각해요? 나 때문에 했어요? 북성로 밤마실 다녀왔습니다. 다녀보니까 참 좋기도 하고 내가 좀 무식하기도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북성로는 일단 역사적인 게 많이 숨어 있으니까 그 역사는 그대로 품으면서 20, 30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와서 참여할 수 있고 또 카페 거리도 많으니까 카페도 많이 많아져서 동성로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로 이상으로. 이상으로요? 전국에서 최고로. 110년 전 공구거리로서 대구의 화려한 밤을 지켜온 북성로. 어떤 이에겐 추억이 새롭게 다가오고 또 다른 이에겐 추억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행복한 북성로 골목으로 지금 많이들 놀러오세요. 북성로로 만나시러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울트라의 울트라걸 유혜정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봄날이 되면서 제 마음이 정말 생숭생숭한 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입맛은 또 어떡해요. 이것도 먹고 싶고 또 저것도 먹고 싶고 막 식욕이 왕성해지는데 그냥 뻔한 음식 말고 뭔가 이색적인 음식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또 왔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색적인 조합의 음식의 현장 속으로 출발해 보시죠. 출발! 치킨과 맥주, 짜장에 짬뽕, 노노노. 식상하기만 한 조합은 이제 그만. 음식 조합의 편견을 깨뜨려줄 환상의 짝꿍들 만나보시죠. 피자는요?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맛이 너무 달라서. 내가 살면서 이런 음식은 정말 안 어울릴 것 같아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어울렸다는 음식의 조합 있으세요? 피자에 소주. 피자에 소주. 점심 식사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럼 제가 추천 하나 해볼게요. 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갈비찜에 파스타 어떠세요? 둘의 조합.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갈비찜에 파스타가 안 어울리지 않나요? 그럼 가장 좋아하는 음식. 가장 좋아하는 거 떡볶이. 그럼 떡볶이랑 가장 안 어울릴 것 같은 거는요? 뭐 피자나 뭐 햄버거나 그런 거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럼 피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짬뽕이랑 피자는 어울릴 것 같으세요? 안 어울릴 것 같으세요?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짬뽕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 하나, 뜨겁게 달궈진 불판. 둘, 신선한 해산물. 마지막 화려한 불쇼까지. 이 삼합이 모이면 얼큰한 짬뽕이 완성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달달하고 짭짤한 치즈를 아낌없이 듬뿍 뿌려준 뒤 이 고온의 오븐에 넣어주면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볼 수 있답니다. 우와, 파이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와. 네, 반갑습니다. 근데 사장님 여기가 네. 중국집이에요? 피자집이에요? 글쎄요, 중국집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피자집이라고 하기도 애매해. 그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중국집이면 어떻고 피자집이면 어때요? 중요한 건 하나, 피자와 짬뽕을 동시에 먹고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저 지금 드시고 계시는 게 이거는 로제뽕. 로제뽕. 예. 로제뽕이 뭐예요? 로제가 이제 크림이랑 이제 그 토마토 소스랑 반반이 섞여 있는. 근데 보통 남성분들은 그냥 되게 막 정말 전통 짬뽕을 많이 드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색 짬뽕을 드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 맛있으니까 먹는 거죠. 저는 맛없는 거 싫어해요. 맛있으니까 그게 네. 답이다. 네, 불맛도 조금 나고 먹어보니까 맛있는다. 치즈가 아낌없이 들어간 피자와 얼큰한 불맛이 매력인 짬뽕의 조합. 그 맛 궁금하시죠? 혜정 씨가 제대로 된 맛 전달해 준다는데요. 피자에다가 저만의 팁이에요. 국물에 적신 면을 이렇게 쫙 올려서 이 느끼한 그 피자의 맛을 이 얼큰한 짬뽕이 딱 잡아주고 거기다가 마늘 향이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되게 알싸한 맛까지 감돌아요. 가게를 들어서자마자 눈길을 끌어당긴 것은 마당에서부터 풍기는 로맨틱한 분위기인데요. 조금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야외에서 식사하시는 분들 많네요. 지금 가장 예쁜 자리에 앉으셨어요. 커튼 탁 있고. 이 가게 분위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게 너무 이쁘게 만들어서 요즘 SNS 이렇게 사진 많이 찍어 올리는데 너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하나 뭐 찍으셨어요? 네, 저 많이 찍었죠. 인생샷. 인생샷 건지셨어요? 네, 부드럽고 고기가 맛있고 소스가 좀 다른 집보다 좀 더 맛있는 것 같고 일단 밥을 마지막에 볶아주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고기도 고기인데 마지막에 소스에 볶아 먹는 밥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손님들의 극찬이 끊이질 않는 두 번째 주인공. 연하고 부드러운 육질과 언뜻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갈비찜 소스가 풍기는 포스 심상치 않은데요. 맛있겠다. 근데 사장님 갈비찜 치고는 약간 전골처럼 이렇게 국물이 좀 많은데 왜 이렇게 국물이 많은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고기를 드신 다음에 또 다른 메뉴를 또 추가로 드리거든요. 그 추가 메뉴가 또 뭐예요? 파스타를 저희가 이 국물에 같이 넣어서 만들어 드리거든요. 갈비찜에 파스타요? 네. 아니 갈비찜에 파스타를 넣어 먹는 이 새로운 조합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갈비찜을 맛있게 먹고 넉넉하게 남아있는 매콤한 소스에 체다 치즈, 파스타면, 토마토 소스를 넣고 잘 버무려 줍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의 치즈로는 만족할 수 없다. 잘 늘어날 수 있게 녹여준 모짜렐라 치즈와 향이 깊은 파마산 치즈로 화려하게 마무리. 어떠세요? 이 매콤한 소스 그리고 파스타면 치즈의 조합? 맛있겠다. 저 치즈 많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스 그리고 파스타 치즈의 세 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면을 돌돌돌 말아 한 입 가득 먹으면 순간 혜정씨 어때요? 일단 딱 먹었을 때는 그 토마토 향과 함께 끝맛이 얼큰한 요 갈비찜의 매운 육수가 쫙 들어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태리가 왔다가 한국이 와요. 그러다가 또 치즈에 이태리가 왔다가 또 갈비찜에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음식을 제가 하나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별명 하나 지어주고 싶어요. 네, 지어주세요. 노래나 혹시 이런 건데 자 손을 들어주세요. 아, 갑자기.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맞나요? 스스로 오시죠?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한국과 이태리가 만났는데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겠습니까?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네,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이 또 밤하면 야식이 땡기잖아요. 야식하면 치킨이죠. 이 치킨과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이색 음식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거든요.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가보실게요.
야식계의 왕좌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치느님. 이 치느님에게 새로운 보좌관이 생겼다는데요.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비빔면. 매콤한 양념을 무기로 치느님을 든든하게 지키는데요. 치킨과 비빔면의 환상궁합 만나보시죠. 와, 사장님 정말 제 눈앞에 보고 있는 게 국수랑 치킨이잖아요. 맞아요. 예. 아니 어떻게 이런 조합을 생각하셨어요? 갈비와 고기 뭐 이걸 먹을 때 나중에 냉면 먹듯이 그렇게 뭐 느끼한 거하고 먹으면 괜찮다 싶어서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소면으로 나갔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제가 오픈할 때는 이게 아무래도 보통 전부 다 소면이었으니까. 근데 우리 집은 술집이고 닭 같은 경우는 오래 놔두고 먹어야 되니까 좀 덜 퍼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소면보다 면이 굵은 중면은 시간이 지나도 본래의 탱탱함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치킨과 아주 잘 어울리죠. 딱 달달한 치킨이랑 비빔국수를 딱 먹으면 조합이 느끼하지도 않고 되게 잘 어울려요. 네. 저희 남편인데 남편분 오늘 처음 왔는데 되게 맛있다고 자기 스타일이라고. 지금 이런 비빔국수랑 치킨의 조합은 처음 아니세요? 네, 처음이죠. 처음에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맛있겠나 뭐 했는데. 그랬는데 아,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평범한 편견을 바꿔준 새로운 조합의 음식들을 만나봤습니다. 피자와 짬뽕, 갈비찜과 파스타, 치킨과 비빔면. 이게 꼭 답은 아니지만 나의 상상력, 나의 입맛이 만들어내는 이색 조합 음식,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산과 물이 아름다운 제천에 옥순봉이 있습니다. 옥순봉으로 향하는 길은 계란제 공원 지킴터에서 시작합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옥순봉 산길엔 부드러운 연두빛 새순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네요. 나무 사이로 내리쬐는 적당한 햇빛. 등산하기에 완벽한 날씨입니다. 산은 조금만 더 깊이 들어오면 굉장히 짙은 나무 냄새가 나요. 흙 냄새도 나고요. 사람들이 산은 힘들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나를 좀 돌아본다거나 육체적으로 휴식을 갖는다거나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흙과 바람, 그리고 햇살, 숲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여기부터 나무 계단이 이어지는 완만한 오르막 구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경사가 그리 급하지는 않으니까요.
옥순봉 코스는 길이 순해서 산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렵지 않답니다. 슬슬 땀이 맺히고 숨이 가빠질 때쯤 첫 번째 쉼터인 삼거리에 다다릅니다. 드디어 삼거리에 왔습니다. 1.2km 정도 온 것 같고요. 약간 조금 그냥 느린 걸음으로 30분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드디어 옥순봉과 구단봉을 서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갈림길입니다. 삼거리가 달리 삼거리겠어요? 옥순봉길과 구단봉길이 갈라져 Y자 모양을 이루는 이곳 삼거리는 조망도 훌륭합니다. 바로 여기가 삼거리의 명당 자리로군요. 여기가 옥순봉의 첫 번째 조망터예요. 저는 여기서 항상 사진을 찍거든요. 여기서 사진 찍으시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진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충주호 물길 위 유유자적 떠가는 유람선. 장회나루에서 출발하는 이 유람선이 옥순봉과 구단봉을 즐기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빠르고 쉬운 물길 대신 특별하고도 판타스틱한 산길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산타스틱이니까요. 자, 충분히 쉬었으니 옥순봉을 향해 출발해 볼까요? 옥순봉 가는 길은 시작부터 내리막길입니다. 보통 내리막길에서는 엉덩이에 힘을 꽉 주고 내려가시는 게 좋거든요. 엉덩이에 힘을 주면 하체 전반하고 무릎의 부담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약간 몸의 중심을 엉덩이 쪽으로 좀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암릉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옥순봉 정상이 멀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곳 암릉 구간은 모래가 많아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걸어야 합니다. 우와, 정말 가슴이 탁 트이는 산타스틱한 풍경입니다. 기암괴석과 충주호가 어우러진 절경이 한 폭의 산수와 같습니다. 비온 뒤에 솟아난 옥빛 대나무숲이라는 뜻의 옥순봉. 우뚝 솟은 석벽의 청정한 생명력은 퇴계 이황과 단원 김홍도의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땀 흘려온 거죠. 그간의 고생을 한 번에 보상해주는 풍경입니다. 드디어 옥순봉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쁜 뒤에 배경 보이시나요? 단양 팔경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옥순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광경을 보시면 명승이 덥다 뭐 이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고요. 다니 꼭 가족분들이랑 같이 오시길 바랍니다. It's early in the morning, soon another day will dawn. I can't wait to feel your arms around me again. Yeah, yeah. I believe that we could lay down the world. Together we could live the dream that never ends. Open up the door, just a little more, and baby let me in. 최초로 먹방을 시도하러 갑니다.
지금 정상에 올라서 밥을 먹으려고 하고요. 제가 가져온 음식들을 하나 소개해드릴 건데 저는 일단 음식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음식물을 많이 가져오지 않아요. 배낭을 가볍게 해야 사실 몸의 부담을 적게 할 수 있어서 저는 음식물을 되도록 많이 가져오지 않고 산에서도 많이 먹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땅콩버터와 식빵. 식빵이 없으면 땅콩버터만 수저로 이렇게 퍼서 먹을 때도 있는데 몸에 좋은 지방은 사실 에너지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서 요거 하나만 간단히 먹어도 충분히 한 끼 식사처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산행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방울토마토는 맛도 맛이지만 간편해서 더 좋습니다. 섬주씨, 맛 괜찮나요? 섬주씨다운 깔끔하고 균형 잡힌 점심 식사네요. 자, 이제 충분히 쉬었으니 다시 발걸음을 옮길 시간입니다. 옥순봉은 뒤로 하고 이제 구단 보러 가보실게요. 손 뻗으면 닿을 듯한 눈앞의 구단복을 향해 산타스틱 출발합니다. 다음 주도 김섬주와 산타스틱해요. 따뜻한 봄이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부터 초여름 날씨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원한 곳을 찾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 푸른 산, 넓고 긴 강줄기 따라 화천으로 떠나봅니다. 내륙의 바다라고 불리는 파로호. 화천에는 아름다운 호수를 따라 걷고 싶은 길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화천하면 산천어 축제잖아요. 이게 산천어 치어래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안녕, 스타라. 도망가네. 왜 도망가? 감사합니다. 북한강을 지키는 소속 어류를 만날 수 있는 곳. 깨끗한 자연 환경에 숨쉬고 있는 파로호에는 수달이 산다. 강의 품 안에서 마음의 여유와 일탈의 자유를 즐기는 화천 파로호로 떠나보자. 일제강점기 한강유역의 전원 개발을 위해 조성된 화천 수력발전소. 화천댐이 건설되면서 만들어진 인공호수, 바로 파로호다. 6.25 한국전쟁의 격전지였던 이곳은 물밀듯 남하하던 중공군 3만 명을 수장시키며 대승을 거뒀고 오랑캐를 무찌른 호수라는 뜻의 파로호로 부르게 됐다. 지금은 유람선과 함께 평화와 여유가 흐르는 아름다운 곳. 전국적으로 걷기 좋은 길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제주도의 올레길, 그리고 지리산의 둘레길. 화천에 오시면요, 파로호의 산석길도 있습니다. 물의 나라라는 별명답게 북한 강변을 따라 만든 둘레길. 출렁거리는 물살을 그대로 느끼며 걷는 발걸음이 가볍다. 강에서 불어오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바람. 아름다운 호수를 보고 있노라면 복잡했던 지난 일들이 한순간 사라진다. 주변 산에서 뿜어내는 맑고 깨끗한 공기를 흠뻑 마시면 어느새 스트레스도 저 멀리 날아간다. 아, 너무 좋다. 이 길을 걸으니까요, 마치 물 위에 제가 걷는 듯한 느낌인데요. 요새 뭐 황사나 미세먼지 걱정이잖아요. 이곳에 오면 그런 걱정 없습니다. 바로 산석길이니까요. 강을 가로지르며 떠있는 다리를 따라 힐링의 길을 걷는다. 일상에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새로운 활력을 얻는 기분. 북한강의 정취를 가득 느끼며 자전거를 타고 달려도 좋고
홀짝 손잡고 둘이 걸어도 좋은 길. 기분이 어떠세요, 어머니? 네, 너무 좋습니다. 상쾌하고 모처럼 이제 휴가 내가지고 왔는데 호수도 예쁘고요. 네. 공기가 너무 좋고 여기 뭐 한강에 비해서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예, 공기 자체가. 호숫가에는 독특한 형상을 한 바위들이 눈에 띄는데 옛날에 가난한 선비가 바위에 정성 들여 장원급제를 한 다음부터 주민들이 소원을 비는 미륵바위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꺼먹다리. 교각엔 포탄과 총알 흔적이 아직도 선명하다. 오늘 8호를 따라 걸으면서 물 구경을 실컷 했습니다. 이제는 물 위가 아니라 물속이 궁금해지는데요. 북한강과 8호호의 다양한 토속어류가 한 곳에 모여있는 토속어류 생태체험관. 화천 토속어류 생태체험관은 네. 화천의 8호에 있는 그 다양한 토속어류를 전시하는 곳이고요. 대표적으로는 쏘가리, 동자개, 눈동자개, 꺽지 등등 다양한 어종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부터 사라져가는 멸종위기의 토속어류까지 어류 생태를 몸소 체험할 수 있다. 가까이에서 물고기를 관찰하며 배우는 자연학습장. 아니 큰 물고기가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어요. 예, 이게 그 바로 자연에서 먹고 먹히는 이제 먹이사슬 그 자연 생태계입니다. 직접 먹이주기에 나선 연희 씨. 도망가긴커녕 졸졸졸 쫓아온다. 한번 손을 대보시죠. 물고기들이 도망가요. 손을 대면 물고기들이 도망가는 물고기 잡아보기 체험이에요. 어딨어? 엄청 빨라. 물고기가 그려진 판에 종이를 대고 색연필로 슥싹슥싹. 물고기 탁본 완성! 물속 세상을 퍼즐로도 즐길 수 있다. 너무 어려워요. 제가 계속 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안 돼요. 물고기 옷으로 변장 체험까지. 대도시 아쿠아리움이 부럽지 않은데요. 특히 여기는요 무료예요. 그러니까 5월 가정의 달에 나들이 오시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화천에는 산천어만 있을까? 화천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동물이 있다. 바로 수달을 만나러 가는 길. 굽이굽이 이어진 방천 계곡을 지나 찾아가는 한국수달연구센터. 8호에 수달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여기 와서 보니까 한국수달연구센터예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일반인이 와서 이렇게 수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이제 야생에서 다치거나 어미 잃은 수달들을 구조를 해와서 다시 훈련을 시키고 보호를 한 후에 자연으로 돌려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보호 중인 수달들을 일반인분들 또는 공부하고 싶은 학생분들에게 얼마든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수달을 연구하고 보존, 증식, 방사하는 국내 유일의 수달 전문 연구센터. 단순히 동물원이 아니라 수달 생태공원인데 수달 극장에서는 수달의 다양한 모습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영상을 통해서 1차적으로 수달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제는 수달을 직접 만나러 가볼게요. 8호호에 인접해 있는 수달의 보금자리. 드디어 살아있는 수달을 만난다. 야외의 수달 서식지는 최대의 자연 상태와 비슷하게 만들어주었다. 여기에 총 몇 마리의 수달이 살고 있어요? 지금 저희 수달연구센터가 보호하고 있는 수달은 총 14마리를 데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되게 동물을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보기에는 굉장히 귀여워 보이지만 이 친구들도 막 사람한테 막 물거나 막 이럴 것 같아요. 당연하죠. 지금 수달들 또 이제 지금 수달들은 기본적으로 야생동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먼저 보면은 피하는 게 정상인데 만약 피할 곳이 없다던가 또는 위협을 느낀다던가 하면은 충분히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귀여운 외모로 사랑받고 있는 수달. 천연기념물 330호이자 멸종위기종 1급으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물 환경의 건강도를 판단하는 지표종이자 수생 생태계의 먹이 사슬을 조절하는 핵심종. 고기만 섭취하는 야행성 동물인데 오후 3시
잠에서 깨어난 수달에게 먹이를 주는 시간이다. 오늘 수달의 먹이는 메기. 와, 진짜 많아. 우와. 기다렸다는 듯 재빠르게 움직인다. 이렇게 사냥하는구나. 덥석 먹이를 물고 빠르게 낚아챘다. 연못과 수로 들판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수달. 수달아, 파로호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파로 호수변에요. 수달이 잘 서식하게끔 잘 환경을 조성해 놓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곳은 사람보다는 수달이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달을 구경하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야생으로 돌아갈 수달들에게 여러 가지 환경 그리고 야생에 맞는 환경들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천 파로호로 놀러 오세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이때 물의 나라 화천 파로호로 떠나보자. 산과 강이 어우러진 파로호 백리 산속길을 걷고 살아있는 자연 그대로의 자연 속에서 토성어리와 수달도 만나보자. 내가 꿈꾸는 봄날의 여행, 바로 화천 파로호가 정답이다.